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맥수학의 정선생님이라고 하고요. 2학기 1단원의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분수와 소수의 일반적인 계산,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괄호까지 다 해보고 혼합계산하는 게 맞겠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지치기 때문에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몇몇 문제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개념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바로 혼합 계산을 할 생각이에요. 덧셈과 뺄셈은 여러분이 4학년, 5학년 때 다 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 번 더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카메라가 나온대요. 맞죠? 아니네요. 틀렸어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준비한 문제에서 단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위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적어볼까요? 길이 단위 어떤 게 있죠? 킬로미터가 있죠? 미터, 킬로미터. 여기 있는 자석은 포커싱이에요. 포커싱은 말 그대로 약간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거예요. 자, 1km는 미터로 바꾸면 몇 미터가 될까요? 바로 1000을 곱해줘야겠죠? 곱하기 1000. 그래서 1000m가 될 거예요. 그리고 2km였다면 2000m. 그리고 0.1km였다면 0.1은 10분의 1이죠. 그래서 1보다 10배 작아졌기 때문에 미터로 바꿨을 때도 결과가 10배 작아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0.1에 1000을 곱하면 100m 이렇게 될 거예요. 봤더니 벌써 우리가 소수점에서, 그러니까 소수의 곱셈을 하고 있네요. 분수에서 다른 분수를 더할 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했던 계산 순서가 있어요. 맞죠? 먼저 분수끼리 더할 땐 분모가 같은지를 봤었고, 다르면 통분을 했죠? 자, 통분을 해주고 나서 분모가 같아졌을 때 분자끼리 더해줬죠? 더해주고 또 빼줬죠? 맞죠? 덧셈 뺄셈을 해줬어요. 만약 덧셈이 아니라 곱하기였다면 우리가 어떤 걸 해줬죠? 분수와 분수를 곱했을 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체로 약분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았죠? 약분을 해주는 이유는 약분을 해주면 숫자가 작아지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후에 있을 계산을 할 때 편리했었어요. 그리고 약분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자, 분모끼리 곱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 중에서 특이했던 게 하나 있었죠? 나눗셈. 나눗셈은 통분을 하기보다 먼저 곱셈으로 바꾸고 이제 곱셈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모든 분수가 다 진분수거나 가분수는 아닐 거예요. 대분수도 있겠죠? 대분수는 어떻게 됐었죠? 대분수와 어떤 분수를 곱했을 때 이 분수를 가분수라고 할게요. 순서가 바뀌어도 계산 과정은 비슷해요. 자, 대분수와 가분수를 더했을 때 먼저 어떤 걸 해줬죠? 우선 분수니까 통분을 해줬죠? 분모를 같게 해줘야 이제 분자끼리 크기가 같아져서 더할 수 있게 됐었고요. 그리고 통분한 뒤에는 덧셈, 뺄셈을 해줬고, 또 대분수와 가분수의 곱셈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가 있었죠? 바로 대분수를 그대로 계산해줘도 상관이 없었어요. 반면에 곱하기,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줘요. 왜냐면 대분수의 분자가 가분수로 바꿨을 때 약분이 되는 것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대분수일 때 그대로 약분하면 안 되었었죠. 예를 들면 2와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을 했을 때 대분수 그대로 계산하면 약분이 되네? 그러면 2와 2분의 1이 되는데 그럼 결과는 2분의 5가 됐죠. 반면 대분수로 먼저 바꾸면 2분의 앞에 있는 2가 분조로 들어가면 4 더하기 3이 되고 곱하기 3분의 1이 되니까 분자는 7이고 분모는 3이어서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결과는 얼마일까요? 2와 3 곱하면 6. 아마 여기 카메라가 틀리는 위치인 것 같은데 다시 적어볼게요. 2분의 7 곱하기 3분의 1. 이 7은 이제 대분수의 2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분자로 올라가면 2와 2가 곱해져서 4가 되고 4에 3이 더해서 7이 됐어요. 됐죠?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6,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어서 6분의 7이 됐어요. 여기서 보았을 때 대분수는 무조건 가분수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해주면 문제 없겠죠? 빠르게 소수도 한번 볼게요. 소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나누기 하다가 실수를 해버려서 이번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소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0.3이 있을 때 0.1은 10분의 1이었어요. 왜냐면 소수점 밑에 있는 숫자가 1을 10으로 나누면 0.1이 되기 때문에 그럼 0.3은 10분의 3이겠죠? 이제 이 숫자를 나누어주고 곱해주고 할 건데요. 곱하기 0.7을 해주면 우선 이거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3 10분의 7 곱해준 거가 같죠? 그러면 3과 7 분자끼리 곱하면 3, 7에 21이 되고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10 이 두 개를 곱해주면 100이 되는데요. 그러면 100분의 21이 되니까 21을 100으로 나눠주면 1의 자리는 0이 오겠죠? 그리고 점이 찍히고 이 적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3에 있는 점이 왼쪽으로 한 칸, 7에 있는 점이 왼쪽으로 한 칸. 그게 곱해서 합쳐지니까 21에 있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움직여서 0.1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누기도 한번 볼까요? 이번엔 0.9가 10분의 9죠. 0.3은 10분의 3 나누어주면 보이시나요? 곱하기로 바꿔주면 위에 있는 숫자가 역수치해질 거예요. 역수는 분자와 분모가 자리를 바꾸는 걸 말해요. 그럼 3분의 10이 되고요. 약분이 되죠. 약분하고 나면 10과 10이 약분되고요. 9와 3이 3으로 약분돼서 3은 1이 되고 9는 3이 되었어요. 그래서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결과도 3과 같아져야겠죠? 0.9분의 0.9 나누기 0.3은 반대로 말하면
0.3에 얼마를 곱하면 0.9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니까 3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얘로 나타낼게요. 0.475 자, 나타내면 0.3분의 0.9는 우선 소수점이 분자 분모에 둘 다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둘 다 있는 소수점을 뒤로 한 칸씩 모두 당겨줄 거예요. 이 원리는 분자 분모의 문도 10을 곱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3분의 9가 남고요. 분자 분모를 얼마로 나누어주면 되나요? 3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3, 약분되면 분모는 1, 9와 3 약분되면 나누어주면 분자는 3. 따라서 3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전부 다 해보았는데요. 이제 혼합계산이라는 거잖아요. 혼합계산,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어떤 거 배웠나요? 자연수의 혼합계산이 있었죠? 자연수, 어떤 숫자를 나타낼게요. 1이라고 할게요. 1 더하기 1 곱하기 1 나누기 1 그리고 나누기를 그냥 빼기라고 적을게요. 빼기 1 그리고 괄호 이런 문제도 있었고 맞죠? 괄호 말고도 괄호 종류가 3개가 있었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중괄호, 대괄호 대괄호는 제일 딱딱해요. 직선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대괄호 먼저 해줘야 될까요? 소괄호 먼저 해줘야 될까요? 중괄호 먼저 해줘야 될까요? 바로 소괄호를 먼저 해주세요. 왜냐하면 괄호 안에 괄호가 있으면 밖에 있는 괄호가 중괄호가 되기 때문에 소괄호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시겠죠? 그래서 괄호 모두 해주고 다음에 곱셈 나눗셈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 계산을 해줬었죠. 한번 계산 순서를 볼까요? 계산 순서 첫 번째, 그 다음 곱셈, 두 번째, 그 다음 덧셈, 세 번째. 그런데 만약 앞에 덧셈과 뺄셈이 있었다면 이제 뺄셈, 덧셈 있었죠? 그러면 앞에 먼저 해줘도 돼요. 그러면 얘가 세 번째가 되고 덧셈을 연결돼 있는 두 숫자를 네 번째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라는 것이 5학년에서의 혼합계산이었어요. 6학년의 혼합계산은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와 소수가 나와요. 한번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크게 잡을게요. 4분의 3 곱하기 1과 3분의 1 빼기 0.2 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문제 순서가 뺄셈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면 괄호가 있어서. 그럼 먼저 해줄게요. 첫 번째, 그리고 곱셈 두 번째. 자, 파란색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과 3분의 1을 0.2로 빼준대요. 어떻게 빼주면 될까요? 우리가 뺄셈에서 통분을 했었죠. 자, 그러면 통분하기 위해서 소수를 분수로 바꿔볼 거예요. 0.2는 10분의 2죠? 10분의 2 그리고 1과 3분의 1은 우리가 대분수를 가분수를 안 바꿔도 된다고 했지만 지금 계산해서 우리가 안 헷갈리기 위해서 한번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3분의 4 안 바꾸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결국 바꿔야 되는 이유는 곱셈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바꿔왔어요. 자, 뺄셈 통분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3분의 4는 잘렸나요? 슬픔. 자, 여기 그대로 적을게요. 채워 넣는 거예요. 3분의 4 그리고 10분의 2 통분을 해주면 왼쪽에 분자 분모에 10을 곱해주고 오른쪽에는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물론 약분을 하고 하는 계산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00 붙여서 30분의 40이 되고요. 맞죠? 그리고 오른쪽은 분모에 3을 곱하면 30이 되고요. 분자에 3을 곱하면 2에 3 곱해서 6이 될 거예요. 그럼 30분의 40 빼기 30분의 6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줄까요? 분모는 30이 되고요. 분자끼리 빼주면 40 빼기 6은 36이 되겠죠. 여기서 통분을 해주고 곱셈을 해줘도 돼요. 아시겠죠? 통분을 안 해주고 해줘도 상관없어요.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죄송해요. 약분을 해요. 약분. 계속 통분을 하다 보니 입에 붙었어요. 약분을 해주는 방법과 안 해주는 방법 둘 다 해볼게요. 우선 약분을 안 했을 때는 분자의 4분의 3 곱하기 30분의 6을 계산해주면 4분의 3 곱하기 30분의 6, 36 계산해주면 약분할 게 보이나요? 4구 36 맞죠? 그러면 약분하면 9가 되고요. 3과 10을 곱해서 10이 됐으니까 약분하면 10이 될 거예요. 그럼 결과는 10분의 9. 그래서 약분 안 되니까 여기서 계산이 끝나요. 맞죠? 자, 이번엔 약분을 해준 결과를 한번 계산에 넣어 볼게요. 30과 36 약분하면 6으로 약분되죠? 30은 5 곱하기 6 36은 6 곱하기 6 약분이 되면 5분의 6이 되어요. 거기에 4분의 3을 곱하는 거예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6 약분할 게 또 보이시나요? 이제 여기서 약분하는 게 보이고 보이지 않고는 여러분이 계산을 많이 연습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어떤 친구는 봤더니 약분이 되는 게 딱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그만큼의 노력을 보상받은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많이 풀므로써. 선생님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 자, 그러면 자랑하지 말고요. 분모의 4와 분자의 6이 약분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어떤 걸로 약분이 되냐면요. 4는 2 곱하기 2고요. 6은 2 곱하기 3이에요. 따라서 2로 약분이 되죠. 2 약분이 되면 분모는 2 곱하기 5가 남고요. 그러면 10이 되겠죠? 분자는 3 곱하기 3이 돼서 9가 될 거예요. 결과가 같네요. 맞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은 그냥 곱해서 마지막에 약분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약분을 해주면 아까 우리가 약분 그리고 통분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분을 먼저 해주면 숫자가 작아지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도형이 나왔죠? 이 도형을 꺼낸 이유는 이제 이 도형에서도 우리가 혼합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 평행 달변형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를 배웠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확실하게 알고 또
혼합 계산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사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거였죠. 넓이를 구하는 계산에서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도 두 선이 평행한 사다리꼴인데요. 한번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사각형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자, 한번 사다리꼴을 뒤집어 보았어요. 우선 리을과 디귿은 뒤집어졌지만 이 선부는 그대로 맞닿고 있죠. 그리고 기역은 뒤집어져서 여기에 왔고요. 니은은 이쪽으로 180도 돌리면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 위치에 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이 두 개가 붙어서 평행사변형이 되었어요. 평행사변형은 넓이 구하는 게 이만큼 삼각형을 잘라서 붙이면 직사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면 곱하기 높이. 따라서 우리가 높이를 10cm인 걸 아니까 바로 계산을 해도 될 거예요. 밑면의 길이는 10cm, 윗면이 그대로 여기도 왔으니까 이 길이도 10cm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밑면의 길이는 두 개 더하면 14cm니까 24cm가 되겠죠?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24cm의 높이를 곱한 10이 될 거고요. 여기에 나누기 2를 해줘야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거예요. 맞죠? 이제 여기서 이 10cm를 그냥 위에와 아래를 더하는 걸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10 더하기 14가 될 거예요. 그리고 14도 10 더하기 4죠? 하지만 그냥 14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14cm 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 더하기 14에 괄호 했으니까 먼저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10을 곱하고 그거의 절반이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2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단위는 cm. 맞죠? 이제 지금은 자연수지만 소수의 혼합 계산의 문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cm를 미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14cm는 미터로 바꿔주면 100을 나눠줘야겠죠? 1m는 100cm니까 맞죠? 14cm를 미터로 바꾸려면 100을 나눠줘요. 100 나눠주면 0.14cm가 되고요. 10cm는 사다리꼴 줄이고 0.1m가 되고요. 여기 0.14m가 되는데 미터. 높이는 0.1m가 될 거예요. 맞죠? 따라서 계산한 것은 0.1 더하기 0.14 먼저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0.1을 곱한 다음에 0.1은 높이에요. 높이 10cm 0.1m 여기에 2를 나누어주면 단위는 미터가 되고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거예요. 어떤 넓이? 단위가 미터인 사다리꼴의 넓이. 맞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계산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자, 우선 위에와 아래를 더해주는 거예요. 0.1m 더하기 0.14m 여기에 0.1을 높이를 곱해주고요. 0.1 그리고 2분의 1을
곱해주거나 2로 나누어주면 돼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0. 소수점 첫째 자리 더해줘야죠. 2, 4 그리고 0.1을 곱해주니까 자릿수가 하나 더 작아지겠죠. 10으로 나누어 준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0.024 여기에 2를 나누어 주니까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계산해주면 0.0 그대로 두고 2를 2로 나누어주면 1이 되고요. 4를 2로 나누어주면 2가 되겠죠. 따라서 0.012 넓이니까 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센티미터라고 했는데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이전에 배웠던 모든 개념들을 여러분이 활용하고 사용한다면 이제 헷갈리는 건 없을 거예요. 맞죠? 또한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게 돼요. 아까 처음 풀려고 했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자, 색 테이프가 있어요. 색 테이프가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색 테이프의 길이는 6과 4분의 3 cm래요. 6과 4분의 3 cm인 색 테이프가 있는데요. 자, 이 테이프를 12개를 이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옆에도 색 테이프를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데 그 색 테이프를 붙이기 위해서 딱 붙진 않잖아요. 그래서 붙이기 위해서 풀을 바르는데 풀이 발라서 겹쳐지는 부분이 이만큼 있대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좀 더 테이프를 크게 그리면 돼요. 자, 색 테이프를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이 겹쳐진대요. 그리고 겹쳐지는 길이도 나와 있어요. 얼마냐고 하면 1.1cm. 그러면 6과 4분의 3cm 길이에 1.1cm만큼 겹쳐지니까 만약 두 개가 있었다고 하면 두 개의 길이를 더하고 겹쳐진 부분을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번 빼주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 번 있네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쭉. 색 테이프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고 또 하나가 더 있고 그럴 때마다 겹쳐지는 게 생기는데요. 이 겹쳐지는 부분이 이 색 테이프 한 개를 계산하고 이제 자른 부분만큼 계속 이 길이를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우선 첫 번째 있는 이 색 테이프는 6과 4분의 3 cm라는 거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1.1cm를 빼준 6과 4분의 3 빼기 1.1 cm인 것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12개 중에서 첫 번째는 온전하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나머지 11개를 이 겹쳐지는 부분을 빼줄 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11번 더해주니까 곱하기 11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만큼 빼줄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식을 세울게요. 6과 4분의 3 cm는 그대로 두고요. 하나는 그대로 있었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끈들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빼졌어요. 얼마?
1.1cm. 맞죠? 그리고 6과 4분의 3cm는 그대로 처음에 있던 끈의 길이고요. 빼진 길이. 그게 몇 개? 11개가 있었죠? 네. 화면에 다 나오네요. 신기하게. 자, 그러면 6과 4분의 3 적어주고요. 더하기. 이제 이 길이를 계산해서 11을 곱해줄 건데요. 다르게 말하면 6과 4분의 3도 11번 더해지고 1.1cm도 11번 빼지죠. 빼지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나요? 11번 더해주고 11번 빼져요. 그러면 11번 더해진 게 한 번 더 더해줘도 상관없겠죠. 여기에 바로 12를 곱해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1번 더해진 거에 한 번 더해졌으니까 6과 4분의 3을 12번 더한 것과 같아져서 11을 곱하고 빼기 1.1을 11번 곱해준 걸 빼줄 거예요. 11번 더해진 걸 빼줘서 계산해주면 곱하기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줘요. 4분의 6은 더해진 거죠. 6 곱하기 4는 24 더하기 3 그리고 곱하기 12 빼기 1.1 곱하기 11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은 1 더하기 10이니까 이거를 1.1 곱하기 10 더하기 1.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 곱하기 10은 11이 되고요. 11 여기에 1.1이 한 번 더 빼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약분을 해볼게요. 12와 4를 약분해주면 4는 약분돼서 1이 되고 11을 4로 나누어주면 3이 되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더해지는 값은 24 더하기 3이니까 27 27에 3을 곱하면 한번 일단 적어볼게요. 27 곱하기 3 빼기 11 그런데 뺄셈이니까 그냥 하나로 뭉쳐줄게요. 11 빼기 1.1은 12.1이 되겠죠? 자, 위로 올라와서 위에도 지워볼까요? 자, 위로 올라와서 27 곱하기 3은 27 곱하기 3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3, 7에 21 그리고 20인데 3, 2, 6이니까 20에서 60을 더해주면 61이 되겠죠? 빼기 12.1 따라서 61에서 12를 빼주면 49가 되는데요. 49에 0.1을 빼주니까 48.9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몇몇 초등학교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암산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선생님의 대답은 이렇게 돼요. 암산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확히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암산을 하면서 많이 틀리는 것보다 암산으로 많이 틀리는 친구는 암산을 최대한 줄이는 걸로 하고 암산을 해서 틀리지 않는 친구는 암산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암산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암산함으로써 문제가 틀렸을 때 자신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잘 적어주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자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요. 뒤에 없죠? 마지막 문제예요. 아주 화려하네요. 자, 볼게요. 2.4 나누기 괄호 4분의 3 곱하기 1.6 빼기 0.4 괄호 닫고
더하기예요. 더하기 1과 2분의 1.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헷갈리죠? 그럴 때는 계산 순서를 먼저 적고 시작하시면 돼요.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보고요. 그 중에서도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줍니다. 1번. 두 번째 괄호 안에 서 있는 덧셈 뺄셈이겠죠? 2번. 그리고 나서 괄호가 끝나고 바깥에 있는 곱셈 나눗셈을 찾아줘요. 나눗셈이 있죠? 나누기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덧셈 4번. 됐다. 자, 그러면 한번 1번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뭘 하면 되죠?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면 돼요. 왜 소수를 분수로 바꾸냐면요, 분수를 소수로 바꿨을 때 계산이 더 복잡해져요. 소수점 계산도 안 되고요, 약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분수, 가분수 그런 숫자들을 일일이 다 소수로 바꾸면 또 나누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분모가 10 또는 100 또는 1000 또는 10의 곱셈으로 돼 있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더 쉽겠죠? 한번 바꿔볼게요. 1.6은 파란색. 자, 1.6은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6이 되겠죠? 10분의 16. 그리고 약분할 게 보이나요? 16은 4 곱하기 4죠? 따라서 4와 16을 4로 나누어 주면 4 나누기 4는 1이 되고요. 16 나누기 4는 4가 될 거예요. 또 약분할 게 보이나요? 4와 10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뒤에 있는 숫자 0.4를 빼기 위해서 분모를 10으로 그대로 놔둘게요. 그러면 분모는 10, 분자는 3 곱하기 4. 그래서 10분의 12가 돼요. 이제 뺄셈이에요. 뺄셈은 통분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일단 소수부터 분수로 바꿀게요. 분수로 바꾸면 0.4는 10분의 4가 되어요. 10분의 4. 그리고 분모가 같아졌죠. 아까 우리가 약분을 했으면 다시 또 통분을 해주면서 곱셈을 해줬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줄였어요. 자,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10분의, 그리고 분자끼리 빼주면 얼마가 되죠? 10 빼기 4는 8이 되겠죠? 12 빼기 4는 8. 그러면 10분의 8이라는 숫자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나눗셈인데요. 2.4 나누기 10분의 8. 선생님, 그러면 10분의 8은 왜 약분 안 해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나누지 않은 이유는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2.4를 분수로 바꾸었을 때 분모가 10이니까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면 분모와 분자가 자리를 바꾸겠죠? 한번 먼저 바꿔볼까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곱하기로 바꾸면 8분의 10이 되고요. 2.4는 10분의 24가 되겠죠? 그래서 10 분자 분모에 있는 10과 10을 약분해주기 위해서 한 번에 약분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따로 우리가 선생님이 약분을 안 했어요. 일부러. 이거는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분모에 8이 있고 분자에 24가 있어요. 약분이 될까요? 약분이 되겠죠. 8은 8 곱하기 1, 24는 8 곱하기 3. 그러면 8 곱하기 3이니까 8 곱하기 3에서 8만 약분시켜서 분모는 1, 분자는 3이 될 거예요. 따라서 앞에 있는 계산 전부 하면 결과는 3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하기 1과 2분의 1을 해주는데요. 이건 제일 쉬워요. 3 더하기 1과 2분의 1. 자, 3은 어떤 거죠? 피자가 3판. 1과 2분의 1은 피자 한 판, 그리고 피자 반판. 정확히 말하면 피자 한 판의 절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 2분의 1이 있네요. 그럼 4와 2분의 1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제일 간단한 계산이었어요, 오늘 중에서. 자,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우리가 먼저 문제를 풀 때 계산 순서를 확인했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안 그러면 계산하다가 헷갈려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어렵구나라고 느끼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면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6학년 지금 1학기, 2학기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 학원 휴원이 계속 이어진다면 도형까지 전부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심한 문제를 또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가져올 기출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고요. 어렵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만큼 개념을 이해를 이 시간 통해서 차곡차곡 하셔서 분명 풀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나면 내가 풀 수 있겠어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6학년이잖아요. 바로 중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셔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